네,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과 함께하는 비상한 정치 시간입니다. 2주 만에 모셨네요. 어서 오세요, 의원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요즘 그 당대표 경선이 워낙 뜨거워서 그걸 다루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모시지를 못했는데 이거 좀 이 열기가 너무 뜨거운 거 아닙니까? 국민의 호응을 받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근데 후보가 감정으로까지 가는 것 같은데. 전쟁 중이기 때문에요. 이제 긴장도가 있고 서로 공격도 하고 이러니까 좀 일정 부분은 다 이해하실 거로 봅니다. 근데 이게 후유증이 없겠습니까? 아주 솔직하게. 후유증 개인적으로는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. 그 서로들 다 이 경선 기간에는 어느 정도 공격하고 방어하는 게 또 이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제가 이런 질문도 안 드리고요. 사실은 근데 뭐냐면 특정 후보 간에 저 정도는 약간 그러니까 뭔가 선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. 아슬아슬한 선으로 경계를 왔다 갔다 해야 흥행에 성공하지 않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이제 근데 어떤 당대표 경선의 판단에 이런 건 뭐 지금 의원님한테 여쭐 수도 없잖아요. 지금 비대위원이시고 엄청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좀 질문을 좀 드리기는 좀 들었어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거는 좀 건너뛰도록 하겠고요. 아무튼 근데 이게 그 국민의힘의 어떤 앞날에 상당히 청신호라고 보세요. 일각에서는 이 효과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. 오히려 당내 분론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. 당대표 인가 선출 이후에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? 뭐 보는 각도에서 다 틀릴 수는 있는데요. 우리 국민의 힘이 세대 확정과 지역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. 네. 어쨌든 세대 확장에서는 4.7 보선에서도 2030, 40에 많은 지원을 받았고 네. 이번에도 보니까 또 2030, 40에 대한 세대 확장이 상당히 그 뜨겁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가 당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네. 지역의 확장에서도 우리가 호남과의 동행을 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20%를 이미 돌파를 했고요. 네.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보면 당에 굉장히 긍정적이다. 그리고 그동안 취약 지역과 취약 계층으로 분류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의원이 넓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야 실명을 거론했으니까 그럼 양면에 대해서 제가 질문 다 하나하나씩만 좀 드려볼게요. 첫째.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지금의 이런 바람이 그 마지막에 미풍으로 잦아들면서 만약에 당 대표 경선에 최종적으로 승자가 되지 못한다면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세대 확장 효과라고 하는 것이 역풍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? 미풍이 됐든 태풍이 됐든요. 어쨌든 바람이 불어서 당에 여러 환기를 불어넣었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죠. 오히려 아니 근데 변화를 거치면 역시나 저 당은 저렇구나 이렇게 낙인 효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예. 그럼 또 그렇게 좀 정반대로 넓어진 부분은 그렇게 또 식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정반대로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그 당 체제 정비와 단합의 문제인데 과연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누가 당직을 맡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?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장막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역할들이 다 주어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번에 경선에 참여하셨던 그 누구든 이준석 대표가 안 되더라도 당에 할 일이 있고요. 또 다선들께서 안 되시더라도 또 다른 또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네. 그 이유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어떤 뭐 후유증은 없을 거라고 단언을 하시네요. 뭐 큰 후유증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지금까지도 뭐 후유증이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.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좀 약간 돌려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이제 비대위원으로 활동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? 혹시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좀 연락해 보신 적 있어요? 근간에는 없고요. 한 달 정도 됐나요? 한번 식사를 같이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분은 그러면 지금 이 당대표 경선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지금 주장을 하세요? 아무래도 당에 활력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예. 언론에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던데 그 신진 세대들이 좀 앞장서서 그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여러 가지 세대적인 측면에서 아우르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는 말씀은 일관되게 해오신 거죠. 알겠습니다. 근데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상당히 그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발언을 요 며칠 사이 이제 계속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읽고 계세요, 의원님?
전에는 별의 순간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. 그리고 요즘에 아마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정적으로 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. 아마 머릿속에는 똑같은 개념으로 갖고 가시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리고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?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까다롭고 국가 지도자를 바라보는 조건들을 비교적 엄격하게 갖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십니다. 전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요? 예. 근데 지금 뭐 아예 거의 그 명시적으로 뭐 안 도와준다 이런 취지의 어떤 발언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? 뭐 먼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? 도와달라고 요청이 먼저다. 그렇지요. 근데 바로 도와달라는 요청이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한 섭섭함의 그 토로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이제 그런 것들은 각각 다 해석하기 나름이지요. 예. 예. 그래요. 또 그런 뭐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의 워딩을 던지고 나면 생각이 각각 틀리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.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둘째치고 국민의힘에 그 입당을 신청을 할 거라고 확신하세요? 뭐 확신이나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.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보로 봐서는 아마 본인의 국가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들어올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다른 선택지는 제3지제 뭐 이런 건 없다. 그렇습니다. 이 정치인한테 집이라고 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당이잖아요. 정당이 굉장히 중요한 걸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. 뭐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최재형 감사원장, 장성민 전 의원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분들도 정치를 하기 위해서 또 국가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정당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시점을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것도 본인의 극대치를 노리지 않겠습니까? 어느 시점에 좋은 건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봐가지고 본인들이 아마 그 시점은 선택을 할 거로 봅니다.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이제 정해져 있는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이 있고 11월에 선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8월 말부터는 경선 일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출발한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던데 그러면 그 전에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. 또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전망을 하시는 거고. 그러면요, 저희 일정이 11월까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 상에 네. 아마 그 각각의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혹시 진짜 그 얘기하니까 경선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이 혹시 그러니까 그 연구된 적이 있습니까? 왜냐하면 저희가 일전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할 때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제 의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의도 연구원에 경선 일정 조정 문제를 그러니까 연구해보라고 의뢰한 바가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게 뭐냐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9월에 선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그 문제 때문에. 이게 혹시 당 비대위 차원에서 검토가 된 바가 있었습니까? 예, 그런 건 없었습니다. 전혀 없습니다. 예, 없었습니다. 그냥 그럼 원래 일정들이 11월에 선출한다? 예,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요 문제 잠깐 여쭙고 지금 그 당원 명부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당원 명부가 통째로 특정 캠프에 유출돼서 이준석 후보 비방 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?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. 그 명부가 갔는데 다 이게 이제 암호로 되어 있죠. 암호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성만 나와 있고, 뭐 예를 들어 김 XX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또 구 단위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이거는 다 배부가 된 겁니다. 후보들한테 다. 그렇습니다. 똑같이 배부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전화도 할 수 있고요. 또 문자도 보낼 수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러한 비방의 문자를 보내니까 문제 제기한 것 같은데 모든 후보한테 다 공개된 명부다. 그렇습니다. 그 명부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. 그러나 그런 비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또 책임 또 도의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대구시 권영진 시장 있지 않습니까? 국민의힘 소속 맞죠? 예, 맞습니다. 지금 코로나 백신 그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걸 잘 알고 계시죠? 예,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당 차원에서 이건 입장을 밝힐 사안이라고 보십니까? 아니라고 보십니까? 아닙니다. 이 내용도 민간 단체에서 아마 어떻게 그 백신과 관련된 거가 컨택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네. 그게 시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시장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협의를 하니까 중앙정부는
신뢰성이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당에서는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그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깊숙이 개입한 게 아니다.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?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. 시장에 지시를 했거나 대구시 차원에서 움직인 건 아닌 것 같고요. 민간 차원에서 아마 확보 방안을 토론했던 거 무역업자를 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이 이제 시장께 전달이 되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좋은 백신이라면 구할 수 있는 것은 맞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. 이 와중에서 신뢰도가 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요. 그럼 그 당이 그러니까 관여할 사람도 아니고 입장을 밝힐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. 그렇습니다. 예.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. 그 민주당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의뢰에서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조치할지 오늘 최고위원 회의 결과를 좀 봐야 되겠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 조사 의뢰하고 이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? 먼저 민주당에서는 그 연루자를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복당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야기는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좀 더 신뢰성 있고 공정하고 감사 기능이 있는 곳에 함께 보내자라고 제안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감사원이 됐든 아니면 뭐 감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뭐 기관이 됐든 이렇게 함께 보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무리해야 되겠네요. 고맙습니다, 의원님. 네, 감사합니다. 국민의힘의 성일종 비대위원이었습니다.